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사마천 사기 열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마천 사기 열전 중에서 세 번째 골계 열전 3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주인공은 진나라 진시 황제 때 활동했던 인물 우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우전이 전하고 있는 풍간의 내용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는 진시 황제를 호위하는 호위 병사들과 자신의 키를 풍자를 통해서 비교하는 병사들이 쉴 수 있도록 해준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진시 황제가 사냥터를 넓히려고 했던 것을 풍간을 통해서 막아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진시황의 아들 진나라 2세 황제 호해가 무리해서 성벽에 우치를 하려고 했던 낭비를 막은 일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 첫 번째 병사를 쉬게 한 우전의 풍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전은 난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에서 가무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전은 언제나 옳은 말을 잘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진시 황제의 주연에 참여 중이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폭우가 내려가지고 처마 바깥에서 황제를 호위하고 있는 병사들이 온몸으로 비를 맞으면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우전이 보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가엾게 여겼던 우전이 그 호위 병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장병 여러분, 혹시 쉬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때 비에 흠뻑 젖은 호위병들은 아이고, 그야 당연히 쉬고 싶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우전이 그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 내가 당신들을 부르면 당신들은 재빨리 큰 소리로 예! 라고만 대답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어전 위에서 진나라 황제의 장수를 비는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이때 우전이 주연장 난간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호위 장병 여러분!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예! 하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자, 이때 주연에 참여한 황제는 물론이고 주연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게 된 거죠. 우전이 다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 병사들이 키가 크고 신체가 멀쩡하면 뭐하겠냐.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비를 쫄딱 맞고 있지 않느냐. 나를 봐라. 나는 비록 난쟁이지만 비 맞지 않고 아주 편하게 쉬고 있는데 당신들보다 내가 낫지?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전의 이 말이 시 황제의 귀에도 정확하고 똑똑하게 들렸습니다. 시 황제는 우전에게 그런 소리를 한 이유를 물을 것도 없이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병사들은 절반씩 나누어서 교대로 쉬어가면서 경계를 서도록 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만약 우전이 황제에게 직접 병사들이 수고가 많으니 비 오는 날 같으면 돌아가면서 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추청을 올렸다라면 아마도 시 황제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전은 이와 같이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상대적으로 호위병들의 위상을 올려줌으로써 황제의 결정을 이끌어냈던 것이죠. 자, 이렇듯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직접적인 화법보다는 우회적이면서도 간접적인 화법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이 더 큰 반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전의 두 번째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사실은 같은 형식입니다. 진시 황제가 황제를 위했던 사냥터가 있는데 이 사냥터를 원유라고 부릅니다. 이 원유를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함곡관에 이르는 지역까지, 그리고
그 반대 서쪽으로는 옹이라는 땅 그리고 진창이라는 지역에까지 이르도록 아주 크게 넓혀 놓는 것에 대해서 자기 신하들과 토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 토의에 함께 참석을 했던 우전이 이 건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원유, 사냥터 늘리는 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신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 넓은 사냥터를 딱 장만한 다음에 그 안에다 동물을 잔뜩 길러가지고 만약에 적들이 함곡관을 넘어서 동쪽에서 쳐들어온다고 하면 그 사냥터에 있는 고라니, 사슴 이들에게 달린 뿔로 맞게 하면 외적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어전회의에 참석했던 진시황이 사실 멍청한 리더는 아니었죠. 아주 똑똑하고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황제는 우전의 이러한 비유를 제대로 바로 알아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황제의 사냥터인 원유 확장에 대해서는 자, 이 안건 없던 걸로 하자라고 폐기 처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 우전의 풍자 이야기입니다. 진시 황제가 전국을 순회하다가 객사를 하죠. 그래서 그를 이어서 그의 막내 아들 호해가 진나라 2세 황제로 등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호해는 조금 무지하고 무능하고 약간 게을러서 통일 진나라를 단기간에 패망에 이르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우전이 이 호해의 황당한 정책에도 풍간을 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이 2세 황제 호해가 성벽에 오칠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면서 검토해봐라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자, 오칠을 한다는 거, 광택도 나고 미끄럽게 만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때마침 이 지시를 받은 신하 중에 우전이 2세 황제 앞에 나가서 오히려 황제에게 이렇게 부축입니다. 황제폐하 아주 훌륭하신 결정입니다. 만약 황제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셨더라면 신이 일부러 나서서 주청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오칠하는 거 말하는 거죠. 이 성벽에 오칠을 하는 비용이 아주 많이 들기 때문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은 되겠지만 오칠한 성벽이 웅장하게 딱하니 서 있으면 적들이 쳐들어와도 기어 오를 수가 없을 거니 이거 아주 훌륭한 대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오칠을 칠하는 일이 성공을 하려면 오칠 칠하는 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거를 말리려면 건조실이 필요한데 성벽을 모두 덮을 만한 그런 건조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폐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우진의 풍간을 들은 2세 황제가 비록 무능하고 무지했지만 그것만큼은 알아들었어요. 그러고서 웃으면서 그래 그거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성벽에 오칠하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을 하지 않고 중지시킵니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진나라 2세 황제 호해는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우전은 그 다음 제국 한나라에 귀순했다가 몇 년 뒤에 사망을 했다라고 사마천은 우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천 태사공이 기록한 풍간을 통해서 성과를 얻어낸 3명의 골계 인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골계열전 1부에서는 제가 순호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순호곤은 일을 하지 않는 놀고 먹고 있는 새를 풍간을 통해서 제나라 위왕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두 번째 인물 우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동물인 말을 아끼기보다는 공신의 후손에 보답받을 수 있도록 초나라의 장황을 일깨워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야기 우전은 진시 황제를 호위하는 군사들을 한번 크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절반씩 나누어 쉬면서 교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위트 있고 시기적절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죠.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위트와 풍관을 들으면 바로 깨닫고 정상적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무능하고 고집세고 또 자만심에 빠져있는 오만한 사람은 주변에서 아무리 풍관하고 위트적으로 말을 하고 알려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본성대로 짐승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수준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을 보면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사마천 골기열전에 사마천이 기록한 내용 3명을 소개했는데 이 골기열전 안에는 사마천이 쓰지 않은 기록이 또 남아있습니다. 바로 한나라 역사가였던 저소손이 쓴 소개된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이 저소손은 사마천 이후에 한나라의 역사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사마천 사기 열전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몇몇 인물을 더 추가해서 골기열전 안에 포함시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저소손이 사마천의 구론열전 내용 속에서도 뒤편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을 저소손이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골기열전에서도 이러한 해학을 통해서 즐거움을 전하는 이런 인물 6명을 추가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곽사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라 무지하면 흉노를 물리치고 한나라의 영토를 확장을 하면서 황권 강화에 아주 적극적으로 힘썼던 황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황제에게도 측은지심의 마음, 이런 여린 부분이 있었다는 일화를 곽사인이라는 사람의 풍자와 해학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곽사인은 원래 황실 내에서 가무인이었습니다. 자, 가무인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악기와 노래를 부르면서 연주를 생업으로 하는 연예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황실 연예인. 근데 이 한 무제가 한나라의 황제가 되기 전,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유철이었는데 이 유철을 아주 정성껏 돌봐줬던 유모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유철이 장년이 된 다음에 황제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유모는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쯤은 황제가 있는 황실에 입조를 해서 황제를 만났고, 황제는 그럴 때마다 비단과 음식을 내려주면서 어렸을 때 돌봐줬던 유모를 아주 잘 대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유모가 황제에게 찾아와서는 공전, 그러니까 나라에서 혹시 쓰지 않고 놀리는 땅이 있으면 자기한테 좀 하사해 달라라는 그런 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황제는 이 부탁을 거침없이 받아들여 가지고 일부의 나라 땅을 그 유모에게 내려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황제는 유모가 원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모두 다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황제만 다닐 수 있는 치도, 그러니까 황제만 움직이는 도로입니다. 일반인들은 갈 수 없는 도로예요. 그러한 도로를 유모도 수레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허락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 유모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줬다는 얘기죠. 한나라 조정내 대신들도 이 황제가 워낙 유모를 아끼니까 신하들 역시 유모를 공경을 했고 또 존중하면서 유모를 같이 대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모보다는 유모 주변의 친인척들, 심지어는 그 유모 집안의 하인들까지 이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모가 황제로부터 아주 어마어마한 특별 대우를 받으니까 그 힘을 믿고 장안 거리에서 횡포를 부르는데 길가에서 다른 사람이 타고 가는 마차를 가로막거나 다른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뺏어버리고 이런 행동들을 아주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황제로부터 인정받은 유모의 백을 믿고 이 주변 인물들이 눈에 뵈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문이 황궁 안까지 돌았습니다. 황제도 이 이야기를
전해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의 황제의 신하들은 이 황제가 워낙 그 유머를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황제의 눈치를 보느라 차마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유모의 가족들, 그 친인척들을 변경, 한양성 바깥으로 옮겨 살도록 하는 그런 경미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황제에게 추청을 합니다. 결국 황제도 좋아, 오죽 그렇다면 그래, 그 주변 인물들 장안 바깥으로 가서 멀리 떨어져 살도록 해라 라는 경미한 처벌에 승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무가 자기도 같이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황궁에 들어가서 황제니를 뵙고 작별 인사는 올리고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먼저 이 곽사인을 만납니다. 유모가. 그래서 자기 사정을 쭉 말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자, 황궁을 떠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은 거죠. 이때 유모로부터 사연을 들은 곽사인이 유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황제를 만나러 입궐했을 때 황제께 작별 인사를 올리고 뒤돌아서 나올 때 걸음을 좀 빨리 걸어. 대신에 그러면서도 자꾸 뒤를 딱딱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결국 유모는 곽사인이 시킨 대로 황제를 만나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아주 빠른 걸음으로 쭉 황실 그 실을 벗어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라 이런 얘기죠. 이때 이 유모가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딱 보고 곽사인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곽사인이 큰 소리로 유모를 꾸짖습니다. 자기가 시켜놓고는 이렇게 꾸짖습니다. 어이, 이 늙은이가 빨리 물러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폐하께서는 이미 다 큰 장년이 되셨는데 당신은 아직도 폐하가 당신 전부는 그런 악인 줄 아는가? 왜 자꾸 뒤를 돌아봐? 그냥 가란 말이야. 뭔 미련이 남아서 그러는 거야? 라고 곽사인이 무한한 말을 합니다. 이렇듯 무지막지한 핀잔을 던진 곽사인의 이 꾸짖는 소리를 함께 있던 이 황제도 듣게 된 거죠. 이때 황제의 마음에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저 추방당하는 유모가 불쌍하다, 가엾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한무제는 즉시 그 모든 집행을 중지시켜버리고 유모와 유모 가족들이 다른 데로 옮겨 살지 않도록 취소를 합니다. 거기다 이 유모를 참수했던 사람들, 유모가 이런 애 저런 애 하면서 처벌을 해야 하고 귀양을 보내야 됩니다라고 제안을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가지고 벌을 주고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자, 나이든 유모와 그 인척이 황제의 권력과 영향력에 기대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그로 인해 가지고 비참한 운명에 처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곽사인의 변칙적인 심리 계책에 힘을 얻어서 상황이 급반전돼 가지고 유모는 그가 살던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이치에 맞지는 않는 것 같지만 유모 입장에서는 전화 유혹이 된 거죠. 이렇듯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 황제의 마음을 돌려놓는 그 힘을 말하는 거죠. 상황을 급격하게 어떤 한계점, 임계점까지 끌어올리도록 해야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동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저소선이 이야기한 첫 번째 곽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골계열전, 저소선이 기록한 인물 동방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